자,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주택 구입을 하시려는 분들, 어떤 주택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대출 받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금리를 더 낮게 받을 수 있는데 그 혜택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알짜배기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요즘에 계속되는 정부의 규제책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많은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뭐 주택임대사업자, 뭐 증여, 또 뭐 양도세, 또 분양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네, 정부에서 계속되는 발표를 하면서도 명확하지 않게 발표하는 부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주택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걸 팔아야 되나, 또 계속 보유를 해야 되나, 또 무주택자 여러분들은 상기 신도시를 준비해야 되나, 또 서울의 청약을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를 사야 되나, 아니면 투자는 또 뭐 다세대나 오피스텔이나 뭐 해야 되나. 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의식주 중에 하나인 이 주죠. 부동산이라는 게 주기 때문에 당연한 어떤 주거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고, 사실은 뭐 부동산이 뭐 불로소득이다 뭐하다 했지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또 사실 뭐 전 세계에서 뭐 OECD 가입 국가들 중에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번에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건데, 자, 하여튼 여러분들의 고민은 계속해서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C 말랐다, 그림에 떡된 취득세 감면.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제가 아마 3월 달쯤에 이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그때 시장 논자, 폭락 논자는 뭐 몇 년 동안 떨어진다고만 하는 분들이죠. 근데 왜 그런 분들한테 유튜브 구독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5년 동안 틀리고 6년 동안 틀린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이 시장 논자, 나름대로 상승할 것이다 했던 분들도 이 코로나가 초반까지는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3월 달 정도 되니까 다 떨어진다고 했지만, 저는 9억 이하 아파트 오른다, 그거 제가 영상까지도 올려드렸고, 또 6억 이하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C 말랐다. 자, C 말랐으면 갑자기 영화 시바지가 생각이 나는데, 아파트를 계속 C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한정된 땅이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는. 그래서 뭐 최근에 많은 논란이 지금 논쟁 중이잖아요. 그린벨트 풀어야 된다, 뭐 군부지를 풀어야 된다, 뭐 재건축 용적률을 높여야 된다, 도심 역세권의 용적률을 높여야 된다, 용산 정비장 8,000가구에서 또 10,000가구 이상 올려야 된다,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시바지를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7.10 대책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외곽의 나홀로 단지까지 줄줄이 손바뀜되면서 서울 시내에서 4억 원 미만의 중저가 아파트 매물은 거의 실종됐다. 참, 제가 최근에 고민 상담했던 분 중에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은평구 쪽에 역에서 굉장히 세전역에서 한참 떨어지고 세대수도 뭐 100세대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게 뭐 지금 뭐 4억대 간다,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매물도 지금 딱 하나 나올 것 같다 막 이러는데, 서울의 변두리까지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실종됐어요. 바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도 확보했습니다. 살 수 있는 것을 한정을 지어놨어요. 왜?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길게는 10년까지, 8년에서 10년까지 묶어뒀죠.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함으로써 2018년 4월부터.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많다 보니까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종부세로 올리니까 또 증여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이번에 또 중과세랑 많은 게 있지만은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규제만 가지고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최근에 재건축을 풀어주자고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국토부에. 아직 국토부는 답이 없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음모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갑자기 2억씩 뛰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안전진단 재건축 강화한다고 그러니까 호가가 뭐 1억, 아주 뭐 비싼 걸 2억까지 떨어졌는데 갑자기 또 2억까지 올라왔어요. 이 정책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합니다. 이번에 또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기자고 하니까 세종시 호가 갑자기 2억 올라갔습니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게 부동산을 몇 억씩 올리고 내리고 하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겁니까 이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정치랑 경제 부동산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건 아닙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생애 첫 집을 살 때 취득세 100%를 감면받으려면 1억 5천 이하의 주택을 구매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LTV 10%포인트 우대 혜택은 6억 이하, 조정대상 지역은 5억 이하의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자,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LTV 10%, 담보대출을 10%더 해주는 추가를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 소득 기준이 8천만 원 이하에서 생애 최초, 구매자는 9천만 원으로 완화된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도 방송을 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경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데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혜택을 받을 때 그 요건을 봐야 됩니다. 항상.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는 확대 적용을 하는데, 자, 1억 5천 이하는 100% 감면을 해줍니다. 1억 5천 초과해서 3억 원, 수도권은 4억 원까지는 50% 감면을 해줘요. 자, 이것도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서울에서요, 이 4억 원 이하의 아파트, 지금 6억 원 이하도 씨가 말랐다고 하는데 4억 원 이하는요, 씨가 마른 게 아니고요, 씨 자체가 있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아예 실종됐어요.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거는 혜택을 주려면은 이런 어떤 무늬만 혜택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러면은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으면 더 올려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것부터 빨리,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는 이런 혜택 주는 것부터 빨리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준 겁니다.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가정 형편이 안 좋고 대학교를 전액 장학금 받고 졸업해서 정말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소득 수준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부동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걸 못 봐요. 그분은 그냥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돈이 있었거나 본인이 돈이 많거나 했던 게 아닌데, 그런 분은 완화시켜줘야 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아마 우리 방송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규제지역, LTV, DTI를 규제지역이라고 했습니다. 10% 우대를 하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언제부터?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은 부부 합산소득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현행입니다. 현행. 생애 최초 구입자는 7천만 원인데, 자, 이번에 바뀐 게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까지 우대를 해준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까지 10%를 더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이 해당하는 분은 단 조건이 조정 대상 지역은 아파트가 5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은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6억 원 이하, 서울의 6억 원 이하, 서울은 투기 과열 지구죠. 서울의 웬만한 수도권 지역이 6억 원 이하가 규제에 상관없이 꾸준히 오르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생애 최초 8천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올려줬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2천만 원씩 올려줬고요. 단 6억 원 이하.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이 실수요자들이 나는 가점도 안 돼, 상기 신도시 안 돼, 여기 뭐 청약 안 돼, 이런 분들이 집을 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4억짜리가 4억 2천, 3천, 4천, 5천, 뭐 5억까지 올라가고 5억짜리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9억 이하 아파트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6억 이하 아파트는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영상에서 숫자를 설명했던 게 이런 이유입니다. 유일하게 제가 아마 주장을 끝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고 얘기했던 부분이 아닌가. 요 부분은요, 이번에 강력한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분들한테는 꾸준한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대상의 아파트 찾는 것 자체가, 매물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대 혜택으로, 이번에 우대 혜택으로 실탄,
이 자금이 넉넉해졌지만 문제는 따로 있다. 자, 10% 우리가 10%는 큽니다. 실수요자한테. 6억짜리 아파트라면 6천만 원의 대출을 더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1천만 원, 2천만 원 부족해서 집을 못 사는 경우도 생기는데 실타는 넉넉해졌지만 서울에서 6억 이하 아파트 찾기는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야, 갑자기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이 생각납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값 시 8억 5천만 원 넘어섰다. 아마 이거는 그 통계 자료로 나오기 마련인데 그렇죠. 강남권은 9억대 중반까지 왔습니다. 중위 가격이 넘어갔죠. 12, 16 대책으로 9억 넘는 주택의 LTV를 최저 9억 미만 아파트가 몰린 강북 아파트 값이 올랐다. 자, 12, 16에서 9억 이상은 아예 대출이 안 되고 15억은 9억에서 15억 사이는 20%, 9억 미만은 40%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이 많이 되는 쪽 9억 이하로 많이 몰리게 된 거죠. 제가 여러 가지 9억 이하 아파트가 오른다, 6억 이하 아파트가 오른다는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 부분이나 부동산의 흐름이나 그걸 살펴보기도 했지만 바로 이런 정책을 정확하게 제가 예측을 했던 거죠. 특히 6억 원 이하 아파트 매물은 씨가 말랐다는 말이 절 정도로 풍기 현상이 심하다. 자, 이 한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제가 보니까 자, 미아동에 SK 북한산 시티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24평이 지금 현재 6억까지 뭐 이제 올라왔습니다만 불과 6월달 며칠 사이에 5억 2천까지 했던 게 6억까지 올라옵니다. 불과 한 달이 채 안 됐지만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가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아세요? 모든 경제 원리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특히 부동산은 더 심해요. 이런 매물이 없고 내가 빨리 살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순식간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때 아니면 지금 집을 살 수 없겠다. 또는 지금 타이밍에 내가 시간이 되고 여러 가지 직장 문제라든지 이런 게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더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게 더 심하죠. 특히 직장인 윤보 씨라는 분은 소득 기준 완화로 LTV 10%포인트를 우대받을 수 있어서 기뻤는데 도통 6억 미만 아파트를 찾을 수가 없다. 저한테도 많은 연락이 옵니다. 집을 찾으려고 하는데 집이 없다. 이런 연락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이사가지 않고는 혜택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면 나중에 시간에 쫓겨서 일단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또 나중에 살다 보니까 집값이 안 올라요. 또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한번 선택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완책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더 큰 혜택이 있다. 집을 살 때 매기는 취득세다. 생애 첫 주택을 살 때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취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액 감면 50%, 취득세 50%. 이건 제가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던 부분이고요. 서울 시내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찾기도 만만치는 않다. 자, 부동산 124에 따르면 125만 가구 중에 매매 가격 1억 5천 이하, 1억 5천 이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는 318가구다. 야, 전체 가구 수의 0.03%입니다. 그러니 이 매물이 씨가 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에서 취득세 100% 감면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셈이 됐다. 자, 취득세 절반이 가능한 게 서울에서는 4억 미만이죠. 1억 5천에서. 자, 1억 5천에서 4억 이하는 딱 12만 8천 가구 전체의 10.3%에 불과하다. 이조차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근 4억 이하는 단지는 몸값이 오르고 있다. 중요한 건 그거죠. 4억 이하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가 원하는 세대수에 내가 원하는 브랜드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건데,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우리가 잘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6억 이하 아파트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이 디딤돌 대출이라는 건데, 이 신청 대상은 부부 합산 이게 이제 LTV 70%까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 LTV 70%다. 그러면 6억짜리다. 4억 2천까지 되냐? 이게 아닙니다. 70%까지 되지만 최대가 뭐 2억 2천까지 이게 이제 대상이 있습니다. 2억 2천에서 2억 6천이라는 거예요. 아시고 여러분들이 디딤돌 대출이라는 걸 잘 아시고 최대한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시는 분들이 지금 대출 10% LTV 완화되는 부분, 소득 부분, 또 디딤돌 대출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알고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고, 모르면 이건 손해보는 거죠. 단 생애 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는 7천만 원까지 소득이 무주택 세대가 해당이 된다는 거죠.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별로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의 4분위에 해당하고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인자 순자산 기준금액 3억 9,1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신청 시기라는 게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대출 금리는 연 1.9에서 2.7이지만 우대금리 추가로 이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은행에 알아보시면 더 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인 경우는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주거 전용 면적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전용 70제곱미터 이하까지가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LTV 담보대출 70%까지 되지만 6억 원짜리 사면 4억 2천 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대 2억 원, 실혼가구는 2억 2천, 2자녀 이상은 2억 6천까지,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인 경우는 최대 1억 5천까지 된다는 겁니다. DTI 이거는 소득 대비해서 대출해 주는 거죠. 대출 구조 소득 추정에 의한 소득 산정에 따라서 LTV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울 아파트가 6억 원 이하가 씨가 말랐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이 6억 원 이하는 앞으로도 몸값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살 때에는 대출을 더 많이 되는 요건들, 10% 더 해주는 요건, 또 소득 기준에 따라서 LTV 70%까지 하지만 맥시멈 최대가 얼마까지 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확인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주택 구입하시는데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혜택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가 하루에도 2번, 3번씩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제가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도 계속해서 이메일이나 또 댓글이나 또 문자로 주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